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봤고요.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베리어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베리어블 사용하는데 먼저 네이밍 컨벤션을 보면 베리어블 사용할 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숫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을 정리할 때 숫자를 처음에 쓰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007, 13 그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 제가 그렇게 해야지 오더링이 되니까, 제가 파일 네임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숫자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이 파이썬에서 베리어블 네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메시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어요. 에러 뜹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고요. 2번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페셜 캐릭터는 쓰지 마세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언더스코어는 사용할 수 있는데,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달러 사인이라든가 그런 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를 쓸 수 없지만 나중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베리어블 네임이 언더스코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언더스코어로 사용되는 베리어블이 이미 빌트인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정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언더스코어로 시작되는 베리어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로 베리어블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네임으로 reserved word를 사용하면 안 돼요. reserved word라는 거는 이미 파이썬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빌트인 함수 이름을 베리어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면 빌트인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게 빌트인 함수인데, 여기에 이터러블을 집어넣어주면 sum을 해줘요. 이터러블이라는 거는 for loop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 이터러블입니다. 그러면 sum을 해줘요. 저거 알기로. 이게 파이썬 빌트인 펑션인데 지금 sum을 쓰고 있거든요. sum을 보죠.
여기 보면 sum에 들어가는 거는 이터러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이터러블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sum을 이터러블에다가 sum을 작동을 시키면 그 이터러블이 쏴주는 것들을 쫙 더해서 sum을 해주는 거예요. 스타트가 제로가 디폴트인데 그러면 제로에서 출발을 한다는 걸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를 10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더하고 싶다 해서 sum equal 0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요거는 sum이라는 베리어블을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range라는 게 1, 2, 3, 4에서 100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주산세대가 아니죠. 저는 주산세대여가지고 어렸을 때 주산학원 다녔는데 맨날 하는 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예요. 5050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메모리에 sum이 베리어블로 저장이 돼 있어요. 좀 전에 이거 했더니 15가 나왔죠. 이거를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원래 sum은 reserved word입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건 오리지널리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냐면 이터러블이 들어오면 그 이터러블이 쏴주는 숫자들을 쫙 더해가지고 토탈 sum을 계산해서 그걸 리턴을 해줘요. 근데 제가 여기서 sum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베리어블로. 그래서 여기 5050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sum은 메모리상에 베리어블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um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이 sum은 5050이에요. 빌트인 펑션 sum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테저가 콜업을 하지 않다. 지금 요 sum은 인테저거든요. 콜을 한다는 건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reserved word를 variable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에 sum을 뭘 계산 더하기 하는 오퍼레이션 할 때 variable name을 sum으로 많이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봅시다. 그래서 variable name 할 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블랭크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셜 캐릭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면
이것도 베리어블이에요. 이것도 베리어블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플이죠. 투플을 언패킹해서 베리어블 3개로 받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언패킹을 할 때 특별한 거 어떤 거는 좀 내가 쓸 것 같지 않다, 안 쓰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베리어블이에요. 베리어블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프린트하면 뭐가 프린트 될까요? 전에 언패킹 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뭐가 프린트 될까요? 처음에 언더스코어는 1이었다가 그 다음에 3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3이 프린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더스코어를 쓴다는 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를 코드 읽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밑에서 사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와 나의 약속 위배예요. 언더스코어를 쓰면 나는 그거를 베리어블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 이거는 아니고 요거 2개는 무시하세요. C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빌트인은 좀 전에 봤던 거고요. 여기 이게 빌트인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벌써 몇 개는 우리 봤어요. 여기 보면 enumerate라고 있죠. for loop 할 때 했어요. 여기 range라는 것도 있고 몇 개는 봤어요. 그러니까 요 빌트인은 베리어블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펑션 이름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여러 가지 reserved word가 있는데 그거를 베리어블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 리스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리어블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만의 그 파이썬이 사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베리어블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지을 때 make sense하게 장명을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 지을 적에 뭐 아무런 의미 없이
랜덤하게 스트링을 제너레이트 하면은 안 돼요. 오케이. 이그잼플 하나 봅시다. 지금 여기 코드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음, 돌려볼까요? 돌아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 left strip, 왼쪽을 스트립 하라는 건데, I am 만큼이 스트립 되겠네요. 빈칸도 스트립 되겠네요. 여기 left strip I am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I나 빈칸이나 AM 점을 제거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제거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코드 돌아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str은 베리어블 이름으로 쓰면 곤란해요. 원래 str이 스트링의 뭐를 스트링어로 바꿔주고 뭐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 빌트인 펑션이 있어요. str이라고. 여기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링어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기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str이 빌트인 펑션인데 지금 베리어블로 사용했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 빌트인 펑션 스트링을 str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셜 베리어블들 몇 개 던더 네임이라는 걸 설명을 하죠. 이게 그 파일의 이름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파일의 이름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일 네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썬 파일이 하나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하이 파이썬 하이 파일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rint under name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야겠죠. 그러면 지금 요게 이게 스페셜 베리어블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정 안 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파이썬이 알아서 변수명을 아니 그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희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돌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 이게 뭐를 프린트 해주냐면은 던더 메인을 프린트 해줘요. 스트링.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다른 파일이 있다고 그래보죠. 여기에 뭐 main python 파일이 있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요 hi python을 코드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import hi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해서 python main hi 하면 hi가 나와요. 네, 한번 해보죠.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하나 만들죠, 뭐. 오케이. 던더 메인이고요. 요 하이에다가 빨간 거 두 개나 뜨지? 뭐가 두 개나 뜨지? 네. 그래서 하이 파이썬은 그냥 프린트 던더 네임 이렇게 해놨고요. 메인에서는 그냥 import hi. 그래서 high는 이렇게 돼 있고요. main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high를 돌려볼게요. 일단 거기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이 파이썬하고 메인 파이썬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 파이썬을 돌려보죠. 그러면 하이 파이썬을 돌리면 얘가 뭘 하냐면 던더 네임을 프린트하게 돼 있어요. 던더 네임을. 그러면 요거는 던더 메인이 프린트가 될 겁니다. 이게 프린트가 돼요. 이제 메인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메인 파이썬이 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하이 파이썬 코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던더 네임을 프린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게 직접 실행이 되면 던더 메인이 나오는데 직접 실행이 안 되고 간접 실행이 되면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 코드를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있는 게 이름을 체킹해서 그 던더 메인이면, 다시 얘기하면 이게 임포트가 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에 이 코드를 돌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드가 있는데 내가 이 코드를 임포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러들이면 요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오케이. 조금 여기서 프린트 하지 말고 여기서 오케이. main 함수입니다. 그래서 print 1, 2, 3을 프린트 하는데 언제 프린트 하냐면 high가 메인 코드일 때, hello world라고. 그러면 내가 하이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 이걸 쭉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이건 함수 정의한 겁니다.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예요. 이름을 체킹을 해요. 이름을 체킹해서 그게 던더 메인이면, 다시 얘기하면 요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면 hello world라고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import high 그러면 간접적으로 임포트를 통해서 이걸 읽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 블럭이 무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던더메인이 아니고 하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파이썬 하이 하면 헬로 월드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근데 파이썬 메인을 돌리면 하이 파이썬이 직접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임포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던더 네임이 메인이 아니고 하이 파이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f 블럭이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이 스페셜 베리어블이라는 게 그 베리어블이고요. 우리가 함수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충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A는 지금 7입니다. A는 7이고요. 그 다음에 foo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F 스트링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 한다고 치죠. 이게 지금 내가 메인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던더 네임이 던더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돼요. 메인 함수가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foo a 플러스 1이 실행이 돼요. a가 뭐죠 여기서? 7이에요. a 플러스 1은 8이에요. 그러면 여기 7, 8이 들어가고 7 더하기 8이 돼서 얼마인가요? 13, 7, 15인가요? 예, 그래서 그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요 함수를 실행할 때 보면 요 함수 내에서 보면 A가 뭔지 몰라요. 그죠? 함수 안내에서 A가 안 주어졌죠. 그러면 그 밖에서 찾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A가 7이라고 돼 있고요. mai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foo a 플러스 1 이걸 실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실행하려면 a를 알아야죠. 근데 메인 블록 안에 보면 a가 없어요. 그러면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요 foo 안에도 없죠. 그러니까 a가 7이기 그래서 요 바깥에서 찾아요. 네, 이런 거 해보죠. 예, 요거가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함수 f가 실행이 돼요. f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f가 실행이 되면 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얼마가 되나요? 8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8이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8이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A 하면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네? 8이 나는 사람. 8이 아니라는 사람. 8이면 저가 안 물어봤겠죠. 네, 이거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 다시 그림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지금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있고요.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각각이 그 자신만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namespace라고 그러는데 함수마다 자신의 namespace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는 3이었다가 그 다음에 8로 바뀌고 그래요. f에서는. 근데 main에는 F가 실행이 됐죠. F가 실행된 다음에 A를 프린트 해야 되는데 A가 없어요. 근데 이 바깥에 A가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를 써야 되는데 프린트 하려면 그러면 이 함수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조금 그림을 조금 보고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이 룰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LGBT랑 되게 비슷한데 이게 로컬이고요. 로컬에서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closing, 그 다음에 global, 그 다음에 built-in.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A가 5고 여기서 5고 여기 바깥에 A가 7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print A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실행이 될까요? 이 함수 F를 실행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놈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 제일 가까운 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5가 프린트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A가 없다. 근데 밖에 있다. 그러면 밖에 걸 프린트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죠. 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는 g라는 함수 안에 있어요. 근데 a가 여기 있다고 그러죠. 여기 a가 여기 또 있고 a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요게 프린트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5가 프린트가 돼요. 제일 가까운 게 요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뭐가 프린트 될까요? 요게 그 다음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럼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7이 프린트가 됩니다. 한 블록 하나 더 가볼까요? 이게 F고요. G고
H I 요게 실행이 되면 뭐가 나올까요? 7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LEGB 그러니까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 자 봅시다. 여기 메인이 작동이 되죠? 메인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A는 4예요. 근데 여기서 함수 안에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정의가 돼서 그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네? 그 함수 안에 함수 블럭 안에 A가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5죠? 5가 프린트가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 A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 블럭 안은 못 봐요. 밖에서는. 그러면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4가 프린트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맨 마지막에 요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3이 프린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바깥에서는 함수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조금 미스해서 설명을 했네요. 맨 처음에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행이 돼요. 메인 함수는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메인 함수는 여기서 정의가 됐지만 실행은 여기서 돼요. 프린트 A가 먼저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3이 프린트가 됐어요. 여기 3이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프린트가 되고 4가 프린트가 된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데 요게 코멘트 처리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쭉 왔을 때 요게 뭐가 프린트가 되나요? 3이 프린트가 되죠. 메인 안은 못 봐요. 그러니까 3이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작동이 되고 그러면 some 펑션이 정의가 되고 some 펑션이 execution이 돼요. 근데 A를 프린트해야 되는데 A가 펑션 블럭 안에 없어요. 그러면 enclosing으로 가는 거예요. enclosing으로 가니까 4가 있죠. 그러니까 4가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또 걸리면 4가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4 이렇게 되겠네요. 예, 나머지 것도 비슷한 거니까 집에서 보셔. 그래서 그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제일 바깥에 있는 게 글로벌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게 글로벌이에요. 근데 글로벌에서도 없다. 그러면 빌트인을 찾습니다. 빌트인에 있으면 거기서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빌트인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언더네임이 빌트인에 있나? 글로벌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빌트인,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쪽에 있는 건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여기는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잡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C하고 파이썬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요거는 썼던 것 같고, 요거는 뭐 패킹 언패킹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왼쪽에 두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패킹을 해서 왼쪽으로 던져주면 그 언패킹해서 두 개의 변수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요 정도로 하고, 펑션 개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펑션하고 베리어블하고 같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일단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펑션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 인풋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서 아웃풋을 줍니다. 이게 함수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어요. 그 디테일이라는 게 뭐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편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 언패킹, 패킹 뭐 그런 거 관련돼서 얘기한 것 중에 이 아웃풋 관련돼서 이 리턴을 안 해주면 뭐를 리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은 return something 이렇게 하는데, 함수에서 이 return statement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none을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함수 리턴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리턴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를 리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리턴을 하면 이거를 묶어서 투플로 묶어서 그 투플로 던져준다. 그러니까 리턴이 없으면 none을 리턴을 해주고요. 디폴트로. 리턴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리턴을 해주는데,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동시에 리턴을 해주면 그걸 패킹을 해서 투플이 리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 값을
언패킹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을 좀 설명을 하죠. 네, 이름을 조금 다르게 쓰더라고요. 하나는 파라메타라고 그러고 하나는 아규먼트라고 그러는데, 함수 정의할 때는 베리어블을 뭐 XYZ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걸 파라메타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스페시픽한 밸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규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파라메타, 하나는 아규먼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아규먼트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xy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로 x 값, y 값 그게 구분이 되고요. gw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3, 4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함수 값을 그 변수 값을 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x, y, g, w가 함수로 들어오고요. 이 함수가 해주는 건 별게 아니고 그냥 프린트 해주는 거. x, y, g, w를 f스트링을 사용해서 그래서 1, 2를 집어넣으면 뭐가 프린트 될까요? 지금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죠.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죠. 그러면 리턴은 none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해주는 거는 프린트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를 집어넣어 주면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x는 1, y는 2, g는 우리가 안 줬죠?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3. 그 다음에 w는 4. 1, 2, 3, 4.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는 1, y는 2, g는 이 g는 1, w는 4. 1, 2, 1, 4. 그 다음에 1, 2, 1, 2는 1, 2, 1, 2겠죠? 1, 2, 1, 2. 이런 식으로 써줘도 돼요. x는 1, y는 2, g는 1, w는 2.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써줄 적에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풋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인풋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인풋이 있으면 유저가 지정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 지정을 안 해주면 디폴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디폴트 값들을. 그 다음에 이거 처음에 되게 이상하던데 이거 할 때 여기 x, y, g 여기 w 이렇게 해야 될 x는 1, y는 2, g는 2, w는 1, 2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신텍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포지셔널 아규먼트거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지금 요게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키워드 아규먼트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으면 신텍스 에러가 발생해요. X, Y, G, W. 그러니까 요게 X가 2라는 거고, Y, G, W. 이거는 에러 아닐 것 같은데? 요거는 에러가 안 날 것 같아요. 요거는 에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one이 프린트가 되는 거는 요 함수가 return value가 none이에요. 그래서 그 return 값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요 none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내가, my list라고 해서 베리어블을 사용하는데 디폴트로 empty list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디폴트 값으로는 뮤터블한 걸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example을 보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건 나중에 오케이. 처음에 이제 요 메인 펑션이 작동할 텐데 그러면 처음에 no run이 프린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irst run이 프린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ppend to list 하면 그냥 리스트를 여기 그 my list를 안 줬죠.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디폴트 리스트가 empty list죠. 거기에다 2를 append를 하니까 리스트에 2가 들어가고 그게 여기 2가 들어간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no run, first run. 그러면 내가 함수를 한 번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디폴트인 empty list에다 2를 append 해서 2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second run을 해요. second run 프린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봅시다. 뭐가 나왔나? 2가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디폴트 값이 이 디폴트 값이 뮤터블 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요 함수의 디폴트 값을 프린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고, 처음에 디폴트 값은 empty list예요. 그래서 first run 돌렸고, 그럼 first run 아웃풋은 생각대로 2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디폴트 값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세컨드 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더하면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 값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디폴트 값을 사용할 때는 뮤터블한 걸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임뮤터블한 것만 넣어야 돼요. 굉장히 트리키한 포인트인데, 예, 그래서 이 어떤 오브젝트가 뮤터블 하다는 것과 임뮤터블 하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투풀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문제 없어요. 리스트가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코드는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돌아가서 문제인 거지.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myList를 안 줬을 경우에 empty list로 스타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 함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myList를 안 주면 empty list로 출발을 해서 2를 append 해서 myList를 리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치면 돼요. none은 뮤터블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myList equal none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만약에 myList를 안 주면 디폴트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myList는 none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체킹을 하는 겁니다. myList가 none인지를 체킹을 해요. 그러면 밖에서 안 들어왔구나. 그러면 myList를 empty list로 하고 그 다음에 myList append to 해서 myList 합니다. 돌려보죠. 똑같은 거예요. 아까 거랑 이 부분만 바뀐 거예요. 처음 런에서 2가 됐죠. 아까 2였죠. 여기가 2로 됐죠. 생각대로. 아까 위에는 2,2였어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none으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의 아규먼트가 베리어블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star argus하고 star keyword argus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투풀이 있죠. 투풀을 패킹하면 1, 2, 3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argus가 투풀이에요. argus가 투풀이에요. 그걸 언패킹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1, 2, 3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해가지고 6이 리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저는 이 코드 조금 안 좋아하는데 이게 이 주피터 노트북에 특화된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주피터 노트북은 맨 마지막에 프린트를 해줘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파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가 안 돼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주피터 노트북에 특화된 기능은 안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1, 2, 3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언패킹한 게 1, 2, 3죠. 그러니까 아규스 자체는 투풀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을 더해가지고 6을 나오도록. 여기 나오죠? 여기 아규스를 프린트 해보죠. 아규스 자체는 투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 아규스 그러면 이게 투풀을 언패킹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워킹하지 않는 케이스가 여기 이렇게 하면 원래 요 함수는 2개만 필요한데 3개를 주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함수가 받을 수 있는 인자가 2개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3개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남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 f는 2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받는데 3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언패킹하면 3개가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딕셔너리인데 이걸 언패킹을 하면 x는 1, y는 2, g는 3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투풀 케이스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가 변수 3개를 받아서 더해서 리턴을 해줘요. 근데 지금 나는 x는 1, y는 2, g는 3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키워드를 프린트 해보면 이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이 함수는 x, y, g, w를 받아서 프린트하는 함수예요. 그죠? 간단한 함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12. 그죠? 1212. 이렇게 하면. 1212. 그죠? 이렇게 하면. 1212. 1212. 이해 되세요? 네, 여기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언패킹하면 x는 1, y는 2, g는 3. 요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키워드 argues를 언패킹을 하면 x는 1, y는 2, g는 3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6일 더해서 리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러 뜹니다. x가 not defined예요. x가 not defined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x, y, g 이렇게 하면 이건 해결돼요.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이걸 언패킹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이니셜리 x는 1, y는 2, g는 3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더라 이게. 뭐 이거는 뭐 아직 여러분 초보니까 이거 많이 안 쓸 텐데 코드 보면은 많이 씁니다. 이 경우에는 보면 x, y, g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기 g가 있었다. 그러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경우에는 문제없이 돌아가요. 요거는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좀 소스 코드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우리 매틀랩 배울 텐데 매틀랩에
어떤 코드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매플로라이브의 어떤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스타아기스가 있죠. 여기 스타 키워드 아규먼스라고 부르나? 이게 더블 스타 키워드 아규먼스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런 그 뭐라고 할까 다큐멘테이션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이거 거의 디폴트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디폴트 값을 none으로 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if data is none 어떻게 하라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소스 코드가 있네. 찾아보죠. 여기 있네요. If data is not none 어떻게 하라. 저는 아까 그냥 if 블럭으로 쳤는데 여기서는 그냥 원라인 if else로 했네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100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펑크에다 7을 집어넣죠. 그러면 함수가 실행이 됐고요. 100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는 100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펑크 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가로 없이.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함수를 실행을 한 겁니다. 7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x가 7이에요. 그러면 리턴을 100을 받았고요. 그 100을 받아서 프린트 함수가 100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펑크에다가 가로를 안 붙이면 펑션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펑션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얘기하는 게 이 펑션이 요 메모리 로케이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펑션인데 펑션에 가로를 붙여야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가로가 없으면 펑션 그 자체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케이. high하고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오케이. high는 2고, hello는 5개, 5라고 그러죠. 간단한 함수예요. 하나는 2를 리턴을 해주고, 하나는 5를 리턴을 해줘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함수는 함수를 변수로 받는 거예요. 지금 요 함수는 지금 이게 함수예요. 그 함수를 변수로 받아서 함수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어떤 실행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 더하기 100을 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high라는 함수를 f의 인풋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는 뭘 하냐면은 그 함수를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시키면 high 함수 같은 경우에 2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2 더하기 100 해서 102가 리턴이 돼서 그게 프린트가 될 거고요. hello를 집어넣으면 105가 리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가 있을 때 가로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가로를 붙이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가로를 안 붙이면 함수를 실행하는 거가 아니고 함수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function is a first class citizen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별게 아니고 함수 자체도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f의 인풋은 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는 걸 펑션 콜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이 펑션 프레임하고 스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코드가 정말 안 좋은 코드네요. 왜 안 좋은 코드일까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요게 파이썬 9, 3.9인가부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A는 인테저고 B가 인테저고 그리고 아웃풋 리턴 값은 인테저다 그런 뜻이에요. 요걸 안 지켜도 돼요. C 같은 경우에 안 지키면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로우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코드는 제가 정말 이번 수업 처음에 제가
얘기한 이그젠플인데 variable name 뭐가 문제 있나요? variable name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sum이라는 빌트인 함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이거는 sort of okay. 왜 이 코드가 안 좋은지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sum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는데 베리어블을 sum이라고 사용하는 순간 sum이라는 빌트인 펑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안 좋다고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sum이라는 베리어블이 글로벌에 없어요. 로컬에만 있어요. 지금 글로벌에 없죠. 글로벌에 sum이 없어요. 이거 코드도 작고 그래서 뭐 그냥 봐줄만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실행이 어떻게 되나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좀 간단한 걸로. 네, 그대로 따라갈게요. 지금 함수가 정의됐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정의되고 여기 메인이 실행이 됩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메모리가 두 종류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힙 메모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함수 펑션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메인이라는 펑션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펑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 B가 각각 3, 5로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베리어블이 잡히고요. B가 베리어블에 잡혀요. 근데 데이터는 3하고 5거든요. 데이터는 힙에 있어요.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3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3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된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펑션이 실행이 됐죠. add라는 펑션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 add라는 펑션이 실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add라는 펑션 프레임이 여기 얹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 3하고 5가 들어옵니다. 여기 3하고 5가 들어와요. 요걸 바꿀게요. 여기 xy라고 할게요. 내 코드가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add라는 펑션에 3하고 5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x, y에 각각 3하고 5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어드레스를 받는 겁니다. 3하고 5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3하고 5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8이 만들어지겠죠. 8이 리턴이 돼요. 리턴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 썸으로 가죠. 여기 썸이 있고요. 8이 만들어지고 썸한테 줬죠. 그러면 썸이 얘를 포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사라집니다. 파이썬 튜터인가? 그런 게 있는데. 오케이. 여기다 자 보시죠. 자, def라는 함수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add라는 펑션이 잡혀요. 그러니까 요게 add라는 이름이고요. 펑션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은 그 스택 쪽이고요. 여기가 힙입니다. 그래서 함수 자체 오브젝트는 여기 힙 메모리에 잡혀 있는데 add라고 함수는 함수 네임은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xt 하면 이쪽으로 갔고요. 이제 main이라는 함수도 잡혔고요. 이제 이걸 체킹을 하니까 main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이제 main이라는 함수 그거 이제 펑션 프레임이 잡힌 거고요. 이게 실행이 되면 로컬리
A하고 B가 로컬 베리어블이 생성이 되고 각각 3하고 5하고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인터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3하고 5는.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add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러면 프레임이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y 더하면 썸을 하면 이제 썸이 8이 됐고요. 그걸 리턴을 하는 순간 요 펑션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add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제 리턴 값을 요 썸으로 주는 순간 이 펑션 프레임이 날아갑니다.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밸류는 넌을 준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펑션이 콜이 될 때마다 이렇게 펑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리턴 값이 만들어지면 펑션 프레임이 날아가요. 근데 이게 펑션이 계속 이게 쌓여가면 요 스택 메모리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불러요. 스택 오버플로우 아시나? 사이트? 여러분이 구글한테 파이썬 관련돼서 뭘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스택 오버플로우로 갈 겁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질문과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챗GPT를 통해서 뭘 얻는다. 그것도 다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펑션 프레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스태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잘 이해하셔야 그 조금 코드 짤 때 조금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을 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언제 사라지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저가 썸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썸이 로컬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나서는 썸이라는 펑션을 스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썸이 로컬리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리 있는 썸을 오버라이딩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는 굉장히 희한한 에러예요. 이게 다른 랭귀지에서는 에러가 안 나는데 파이썬에서만 유독 에러가 나더라고요.
자, 여기 요거 unbounded local error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가 처음에 생각한 건 이래요. 위에 메인 펑션이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x가 로컬리 정의가 안 됐으니까 밖에서 x는 1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x가 1이니까 1 더하기 10 하면 11이고, 그러면 x는 11. 그래서 11이 프린트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make sense 하죠? 예, 돌리면 에러 납니다. unbound. 이건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파이썬만 그래요. C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 함수에서 이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로컬로 생각합니다. 함수 정의가 돼 있는데, 이제 함수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한번 스캐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왼쪽에 있는 건 무조건 로컬로 생각해요. 근데 오케이, 여기 x equal something 했으니까 x는 로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컬 네임 스페이스를 뒤져요. 로컬 베리어블들이 있는 걸 로컬 네임 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딕셔너리로 돼 있는데 거기를 뒤져요. 그런데 x가 없어요. 그래서 unbounded local error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x가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로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글로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없으면 에러입니다. 이게 없으면 에러예요. unbounded local error예요. 근데 x는 로컬이 아니야, 글로벌이야. 그러니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찾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shorthand assignment도 똑같아요. 여기에 리스트 concatenation 하는데 x가 로컬에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로 하면 픽스가 됩니다. 근데 글로벌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x가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x를 바꿔버리면 코드 읽는 사람들은 요 함수 다 뜯어서 보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지가 않아요. 예. long story short, 글로벌이라는 건 사용하지 마세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돼요. 메소드 콜은 돼요. 여기서 x는이라고 안 했거든요. 여기서 뭐 x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요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x는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간단하게 패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요. 일단 깍대기를 잡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해야 에러가 안 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아마 신텍스 에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정의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인덴테이션 에러라는 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임시로 땜빵했다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실제로 구현을 해야겠죠. 네, 오늘 좀 한 내용이 많은데 집에서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